신비롭고 아름다운 한민족의 고전 신화 이야기. 안녕하세요. 인류의 역사는 곧 이야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담고 있는 신화와 설화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오랜 역사와 독특한 문화를 자랑하는 한민족의 신화, 설화, 그리고 그 안에 녹아든 민족적 가치관과 민간 신앙을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일명 캐데언이 어떻게 한국의 고대 신화와 현대 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한류를 이끌어내고 있는지 심도 있게 조명해 보겠습니다. 한민족의 뿌리 깊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오늘날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는지 그 흥미로운 비밀을 함께 풀어보시죠. 우리의 이야기는 멀고 먼 과거 한반도에 첫 발자국을 남긴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고조선은 한국 최초의 국가이자 단군 신화라는 위대한 건국 신화를 품고 있는 문명의 요람입니다. 단군 신화는 단순히 한 나라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한민족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인내와 끈기, 그리고 지혜를 통해 더 높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곰은 어둠 속에서 오직 마늘과 쑥만을 먹으며 100일간의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어 인간으로 환생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변화를 넘어 정신적인 성숙과 인고의 시간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반면 호랑이는 이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야생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한민족이 추구하는 가치, 즉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끈기와 인내심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웅녀는 환웅과의 결합을 통해 단군을 낳았고, 이는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자 인간 세상의 번영을 알리는 신성한 탄생으로 여겨집니다. 이 신화는 단순히 자연의 힘을 숭배하는 것을 넘어 인간이 되고자 하는 존재의 강한 의지와 노력,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통해 문명을 이룩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고조선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신화를 통해 자신들의 기원을 이해하고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신화 속에는 하늘을 숭배하고 땅을 경외하는 사상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하늘의 뜻이 땅에 구현된다는 천손 사상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대 농경 사회에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농업은 하늘의 기후와 땅의 비옥함에 절대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을 경외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단군 신화는 오늘날까지도 한민족의 정신적 지주로서 기능하며 우리의 역사 교육과 문화 속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가장 중요한 건국 신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신화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고조선 이후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신화와 설화들이 꽃을 피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변주되며 한민족의 삶과 정신을 반영했습니다. 삼국시대의 건국 신화들은 각국의 정통성과 권위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고구려의 주몽 신화는 알에서 태어난 영웅, 주몽이 부여를 떠나 고구려를 건국하는 과정을 통해 강인한 기상과 역동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주몽은 활을 잘 쏘고 비범한 능력을 지녔으며, 이는 고구려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역사적 사실과도 연결됩니다. 신라의 박혁거세 신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태어난 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이는 신라 왕실의 신성성과 권위를 강조합니다. 박혁거세와 알령 부인의 탄생 설화는 신라의 건국이 신성한 계시와 천명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당시 지배계층의 통치 이념을 반영합니다. 가야의 수로왕 신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보자기에 쌓인 황금 알에서 태어난 수로왕이 가야를 건국하고 철기 문명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는 가야가 풍부한 철 생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신화들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시기의 설화들은 백성들의 애환과 희망, 그리고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효녀 심청 이야기는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의 가치를 강조하며 비록 가난하고 힘든 환경에 처했지만 효심으로 인해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또한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착한 흥부는 복을 받고 욕심 많은 놀부는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민중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러한 설화들은 구전으로 전해지며 공동체의 윤리의식을 형성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신앙은 이러한 신화와 설화의 토대 위에서 더욱 풍성하게 발전했습니다. 산신령, 용왕, 장승, 솥대 등 자연물과 주변 사물에 깃든 신령스러운 존재들은 한민족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산과 바다, 나무와 바위 등 자연의 모든 것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으면 이들에게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산신령은 마을의 수호신이자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숭배되었고, 용왕은 바다의 신으로 어부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장승과 솥대는 마을 입구에 세워져 마을을 지키고 애군을 막아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민간 신앙은 단순히 미신적인 행위를 넘어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염원하는 한민족의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줍니다. 샤머니즘적 요소 또한 한국 민간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무당, 즉 무는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개자로서 굿이라는 의뢰를 통해 신에게 소원을 빌고 병을 치료하며 미래를 점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주술적 믿음은 힘든 삶 속에서 위안을 얻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농경 사회에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나 질병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고, 이때 사람들은 신령의 도움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무속신앙은 개인의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공동체 의뢰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도깨비는 한국의 신화와 설화 속에서 가장 독특하고 매력적인 존재로 손꼽힙니다. 서양의 요정이나 오크와는 달리 한국의 도깨비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움을 주거나 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다면적인 존재입니다. 이들은 주로 낡은 물건이나 피 묻은 자리에 깃들어 사람들의 눈에 띄며 정이 많고 심술궂은 면모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도깨비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때로는 어리숙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정령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삶과 닿아 있는 친구이자 이웃 같은 존재로 인식됩니다. 도깨비불은 미지의 현상을 설명하려는 사람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이며, 도깨비 방망이는 모든 소원을 이뤄주는 마법의 도구로 등장하여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대변합니다. 도깨비는 씨름을 좋아하고 메밀묵을 즐겨 먹는 등 인간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인간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 허술한 면모도 보여줍니다. 이러한 도깨비의 이미지는 한국인의 정서와 해악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재해석되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도깨비는 흉측한 모습보다는 친근하고 장난기 어린 모습으로 주로 묘사되어 한국 문화 속에서 유머와 풍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민족적 가치관은 신화와 설화, 민간 신앙을 통해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한민족은 예로부터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고 가족과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상부상조의 정신은 마을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이었습니다. 효와 예는 개인의 도리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는 모든 도덕의 시작으로 여겨졌으며, 연장자를 존경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미덕이었습니다. 또한 자연을 존중하고 조화를 추구하는 사상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고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생활도구를 만들며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한민족의 독특한 문화와 예술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건축 양식,
자연의 색을 담은 옷과 음식, 자연의 소리를 모방한 음악 등에서 이러한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넘어 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하는 정신은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굳건히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웃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치는 힘은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민족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놀이문화와 연희입니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민속놀이와 전통 연희는 단순히 오락을 넘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신화와 설화 속 이야기를 재현하며 민간 신앙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줄다리기, 씨름, 강강술래 등은 협동과 화합의 정신을 일깨우고 노동의 고됨을 잊게 하며 공동체의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줄다리기는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마을 간의 단결을 도모했습니다. 씨름은 힘과 기술을 겨루는 건전한 경쟁이자 마을 축제의 백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강술래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 놀이로 밝은 달밤에 공동체의 흥을 돋우고 화합을 상징했습니다. 탈춤, 판소리, 꼭두각시 노름 등은 풍자와 해악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탈춤은 다양한 신화적 존재와 민간 신앙의 대상을 형상화하여 사람들의 웃음과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양반과 서민, 파괴승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 당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민중의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는 해방구 역할을 했습니다.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 한 명의 북장단에 맞춰 이야기를 노래와 안일이, 발림으로 엮어나가는 종합예술로 서민들의 삶과 애환 그리고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풍부한 감정으로 전달했습니다. 꼭두각시 노름은 인형극으로 신화와 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을 재치 있게 풀어내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놀이와 연희는 한민족의 삶의 지혜와 예술적 감각이 집약된 문화유산이며 오늘날까지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뿌리 깊은 한민족의 신화와 설화, 그리고 그 안에 녹아든 문화적 가치들은 현대에 이르러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즉 캐데언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캐데언은 넷플릭스 영화 부문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여러 국가에서 1위를 휩쓰는 등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 역사상 유례없는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K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공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캐데헌은 K-팝이라는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문화 현상에 한국의 전통적인 신화 및 설화 요소를 절묘하게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창조했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악귀, 호랑이, 민화 등은 한국의 깊은 문화적 유산을 바탕으로 합니다. 감독은 한국의 풍부한 신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핵심 요인입니다. 현대적인 음악과 전통적인 이야기가 만나 시너지를 발휘한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캐데헌에 등장하는 한국 문화에 놀라워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악귀가 서양의 악마와는 다른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호랑이와 까치 같은 상징적인 동물들이 작품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해합니다. 특히 한국의 호랑이는 영물로 인식되어 용맹함과 지혜를 상징하며 까치는 길조를 의미하는 등 동양적인 상징 체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한국 민화의 독특한 색감과 표현 방식에 매료되기도 합니다. 민화는 서민들의 삶과 소망을 담은 그림으로 서양 미술과는 다른 자유롭고 해학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히 애니메이션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탐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됩니다. 캐데헌의 성공은 한국 오컬트와 신화가 가진 독특한 강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윤석진 교수의 말처럼 한국 오컬트에는 익숙하고 친숙한 면이 있어 무섭지 않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신화 및 설화가 지닌 특징을 잘 활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서양의 공포물과는 다른 결의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악귀와 정령들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동시에 묘한 친근감을 선사합니다. 한국의 귀신이나 도깨비는 서양의 악마처럼 절대적으로 사악하거나 파괴적인 존재로 그려지기보다는 인간적인 욕망이나 약점을 지닌 존재로 묘사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동양 문화권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에게도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이는 한국 신화가 가진 보편적인 가치와 동시에 독창적인 매력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캐데헌은 단순히 성공적인 애니메이션을 넘어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캐데헌의 캐릭터를 코스프레하고 영화 속 안무를 따라하는 챌린지에 참여하며 한국어 대사를 익히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한국 문화에 대한 자발적인 학습과 참여로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신화와 설화가 더 이상 박물관 속 유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문화 콘텐츠로서 전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유튜브와 틱톡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는 이러한 문화적 참여는 캐데헌의 인기를 더욱 견인하고 한국 문화의 저변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캐데헌의 성공은 앞으로 한국 신화 및 설화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한국의 도깨비, 구미호, 용, 산신령 등 무궁무진한 이야기 자원들은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구미호는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신비로운 여우로 사랑과 배신, 욕망 등 다양한 인간적인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매력적인 소재입니다. 용은 동양에서 신성하고 길한 존재로 여겨지며 큰 스케일의 판타지 서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요소들이 현대적인 스토리텔링 기법과 결합될 때 캐데헌처럼 전 세계를 사로잡는 또 다른 한류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웹툰, 웹소설,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한국 신화를 활용한 새로운 작품들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으면 이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후속작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제작진 교체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초기 작품의 성공 요인이었던 한국적 색채가 희석될 것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작자인 매기 강 감독이 건재함으로 한국적인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더욱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많습니다. 이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을 지키면서도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균형 잡힌 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무분별한 세계화보다는 한국 문화의 정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고대 신화와 설화는 단순한 예시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민족의 뿌리 깊은 정신과 가치관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이며 민간 신앙과 놀이문화를 통해 면면이 이어져 온 문화적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 유산은 오늘날 캐데헌과 같은 현대적인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며 한류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온 단군 신화의 지혜, 삼국시대 영웅들의 기상, 그리고 민중의 삶 속에 녹아든 도깨비와 같은 친근한 존재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진화하며 전 세계인과 함께 숨쉬는 살아있는 문화로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